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담당하고 있고 요즘은 코로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시중은행 직원입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엔 방구석에 있는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지만 혼자 본부장을 하고 있는 우빈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혹은 앞으로 곧 받으실 분들을 대상으로 AS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보증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그렇고 구독자분들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전 2.6% 코로나 특례 대출로 돌렸는데 신보에 2천에 75만원 정도 보증료 냈어요. 그건 나중에 돌려주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그게 코로나 대출이었던 예전부터 있었던 소상공인 대출이었던 내 통장에 대출금 전부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연으로 계산했을 때 0.6%에서 0.8% 정도로 계산된 신용보증료가 대출 금액에서 먼저 빠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대출 기간 전체에 대한 신용보증료가 차감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신용보증료 이름이 보증료잖아요. 자, 정식 명칭이 신용보증재단 보증료인데 보증료라는 이름이 보증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전세 보증금 이런 거는 전세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잖아요. 이름이 조금 보증금, 보증료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다 끝나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발급해주는 이 신용보증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코로나 대출, 이번 당장만 해도 코로나 대출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서라는 거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라는 거 받고 이렇게 하면 대출 된다 라고 그냥 이 절차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은행 직원하고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이쪽에 이름 쓰고 사인하고 뭐 하라고 하니까 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한 달 걸려서 대출금이 들어오면 그때야 조금 이상한 거죠. 대출금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좀 다르니까 뭔가 빠졌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잠깐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을 잠깐 살펴보면, 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매년 2월달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연봉이 3천이 됐든 4천이 됐든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뽑아보면 1,000원 한 장 빠지지 않고 소득 금액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유리지갑이라고도 하는데 소득 전체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소득 신고를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기장 세무사들도 알아서 적당히 줄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듬해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떼서 은행 대출을 접수를 해보면 은행에서 신용으로만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을 받을 때도 방법은 원래 3가지가 있었어요. 소득금액 많이 신고하신 분들은 보증서 필요 없이 신용으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 대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이 이 신용 소득 신고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서가 들어갔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담보를 넣어서 어쨌든 보증서든 부동산이 됐든 대출에 있어서 담보 역할을 하는 거를 발급해서 넣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라는 걸 발급해 오시면 은행에서는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원활하게 받게끔 하겠다라는 게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수수료는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형성하고 여러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채무를 은행에다가 대신 변제를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마치 우리가 1년짜리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동차 보험 1년간 가입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사고 안 났다고 해서 그 자동차 보험 납부한 거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전부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모인 보험료에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다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는 일종의 보험료 같은 성격과 매우 비슷하고요. 제가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받는 법이라는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할 건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도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지 서울보증보험 이런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보증료도 보통 전세계약 2년이기 때문에 2년치 보증료를 내는데, 이것도 다 끝나면은 뭐 돌려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성이에요. 물론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 코로나 대출이나 애초에 약정된 대출 만기일보다 먼저 중도 상환을 하시게 되면 미리 납부하신 보증료는 다시 계산을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약정한 대출 기간 끝까지 그냥 대출을 썼다고 하면은 이 보증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출 받으셨을 때 대출 금액에서 차감된 보증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봤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되다 보니 을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수수료 빠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시고 또 은행에 물어보자니 귀찮고 좀 멋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